대구 달성군 박 대통령 사저 앞에 있던 응원엽서함 등 일부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주 당시 지지자들이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던 초반에 비해 최근 사저 앞은 찾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 지지단체인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달성 환영단, 이하 환영단은 최근 사저 앞에 있던 응원엽서함, 탁자, 엽서 복원대를 철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환영단이 800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거라고 합니다. 엽서함 설치 후 응원엽서 8천여 장이 10여일 만에 동이 나는 등 인기였습니다. 엽서는 물론 집회, 선물 등도 쇄도했습니다. 환영단은 3차례에 걸쳐 엽서함에서 수거한 물품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 대통령 측이 우편물이 사제로 잘 오고 있으니 별도의 엽서함은 철거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환영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환영회는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시설물들을 밀봉해 제작업체 사무실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저 주변도 입주 당시와 비교해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초반에는 평일 수백 명, 주말 1000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붐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찾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병원 진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달성군에 사는 한 주민은 처음에 비해 사람이 많이 줄었다며 박 대통령이 조용히 지내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잘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관련 내력 때문에 동병상련을 느끼는지 이준석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고민 없이 말해 조롱을 받아온 고민정은 이준석에 대한 생각이 민주당과 다른가 봅니다. 고민정이 이준석의 주말 기자회견을 두고 서로를 죽이는 싸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민정은 지난 1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참 지양해야 할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그 자리까지 갔다며 그 안에서 윤핵관이 됐든 혹은 기성 권력을 가진 의원들이 됐든 하나로 통합해내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감정을 때로는 숨기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고민정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무엇보다 본인의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으로는 국민과 당 내부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의 제명을 청구하면서 3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1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준석은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당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첫째로 이준석은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 술 접대와 룸 접대를 받았다며 그 후 대한민국 서열 7위 당대표 지위에서 자기 비서실장 격인 정무실장을 시켜 증거인멸 교사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어 안철수를 병신이라고 말하거나 안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 손학규를 내쫓고 황교안 대표를 저격하기 위해 황핵관이라는 말을 만들고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폄하했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0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셋째로 당대표가 된 이후 내부 총질만 했으며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상대 당에 관대하고 자기 당에는 분탕질을 하는 당대표는 전 세계 역사상 없었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또 판사가 이성적이고 정의롭다면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자신의 네이버 OK 블로그에서 민주당은 왜 윤석열이 무서울까?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며 지켜봤습니다. 지난 100일 취임 허니문을 즐겼던 역대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고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0.73%의 땅을 치며
부들부들 떠는 반대 세력의 저항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태는 강력한 정권 전복 시도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명박산성을 쌓고 뒤산에 올라 아침 이슬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백개 항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은 광우병처럼 핫한 소재를 눈이 벌게 찾고 있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 사소한 흠잡기에 올인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그럴까요? 친절한 상호 씨가 오늘 짚어줬습니다. 감사원 표적감사 중단하라고요. 무서운 겁니다. 법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말입니다. 지금 서초동에는 민주당이 대형 로펌 특수를 가져올 거란 기대가 충만하다면서요. 부정부패로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당헌 80조를 통과시킨다는 민주당 도둑이 제발 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킹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렵고 무서워 짱돌을 마구 던지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메시지. 짱돌 실컷 던져봐. 내가 꿈쩍이나 하나. 든든합니다. 이심부심 풀충전입니다. 하긴 막상이 전과 사범, 제 정신이면 못 찍긴 하죠. 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만 무서워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지역 경기 과천에 남아있는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세종 이전과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부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16조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부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입니다. 원래는 행정안전부도 이전 제외기관이었지만 2017년 10월 법 개정을 거쳐 2019년 세종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외교, 국방, 통일부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이 있어 대통령과의 긴급한 소통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법무부와 여가부는 타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가부는 몰라도 법무부까지 이전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세종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공약에서도 거론된 적 없었습니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도 2020년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가부만을 세종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측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법무부 세종 이전이 논의된 적 없었다며 세종청사에 물리적으로 입주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법무부와 밀접한 법원 검찰 모두 서울에 있는데 과천에 있는 법무부가 세종으로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추미애 박범계 대 아무 말 없다가 한동훈 장관 되니까 뜬금없는 소리 하네. 어떻게든 한동훈 괴롭혀보겠다는 건가? 뜬금없이 법무부 이전이 뭐야? 이게 민생이냐라며 민주당 그 정도 집착이면 병이다 병이야. 한동훈 하나 견제해보겠다고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국회나 옮겨 니네 민주당 당사 사무실이나 세종시로 옮겨라라고 비꼬며 힐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티즌 지적이 민주당 속내를 간파한 겁니다. 지금 박지원이 여러 좌파 매체에 출연해 열심히 자신의 함의를 부인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서해상 피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했던 첩보 보고서가 수뇌부의 삭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내부 컴퓨터에 일부 보존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문서 삭제가 추후 문제될 것을 우려해 일종의 백업 조치를 했던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박지원은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원 내에서 그의 지시를 받은 인사로 지목된 A 전 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박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국정원 내부에서 삭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 취상부로부터 첩보 보고서들의 삭제 지시가 하달됐지만 일부 문건은 다른 PC에 옮겨져 복원돼 있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자체 생산 첩보 중에는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기보다는 단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초 폐기 사건 판례도 수사 과정에서 깊이 검토했습니다. 이는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의록 초안이라 해도 공문서 성립이 인정되고 보존돼야 할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만일에 대비해 자료를 다른 곳에 옮겨두었던 것이 이번 수사의 단초이자 물증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박지원이 직속 부하를 통해 삭제를 명령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비서실장에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그런 일이 일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는 삭제했다는 서버는 국정원에 있는데 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나라고 항변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밑에 자기 부하들도 불법인 줄 안 거지. 자기들이 봐도 불법이거든이라며 이번엔 박쥐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듯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치 혓바닥 박지원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부류는 골수 좌파뿐일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진실 여부는 곧 밝혀지리라 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